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십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 검찰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면 정권의 충견이다, 뭐 이런 질타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검찰 충견 이런 핵심 단어로 검색을 하면 지난 20년 동안 무려 2100건이 넘는 기사가 뜰 정도입니다. 충견이란 말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지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를 일컬으니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이 상전에게 충실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 비유적으로 지적하는 말이 됐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며 살아온 개들이 뭐 일제히 항의 시위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검찰을 충견에 비유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주로 야당의 전유물 같은 표현법이었죠. 야당이 이 청와대와 검찰을 싸잡아 공격할 때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로 이런 비유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야당이 검찰을 비난할 때 충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여당에서 검찰을 개에 비유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호남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고 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정치하려거든 옷 벗고 나가서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은 무소불위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 검찰 결단코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스스로 권력 휘두르는 불공정 검찰, 편파 언론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거대한 검찰 권력, 원론 권력, 경제 권력, 임기도 없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라. 꺼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 국민이 부여한 국민적 과제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마치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일제히 검찰을 향해 독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처럼 정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윤석열 개인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일까요? 이들에게 진정한 검찰 개혁과 인권 옹호가 최대 관심사일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마지막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검찰청법 제1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눈 검찰총장을 솎아내려면 대통령마저 어찌할 수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려면 그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헌법주의자를 자처해온 윤석열 총장을 위헌과 위법 혐의로 엮어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찌어찌 엮어서 탄핵 소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총장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가는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자칫 그날로 정권의 명운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눈엣가시 같은, 아니 이 당장 목에 걸리는 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잡아먹을 듯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해보자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경호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처럼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들의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은 막아보려고 눈물 어린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에 빗댄 여당 의원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윤 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에 빗대는 순간 본인 자신은 청와대에 충견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야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문재인 극성 지지 세력 없이는 당선이 안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야권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친문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 표심을 넣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개와 주인의 관계로 비유한 여당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은 이 정권의 전체주의적 사고와 권력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극성 세력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당선될 수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60년대, 7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시대 잔혹하고 철없는 홍위병 시대를 연상케 한다.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친문 극성 세력을 견주어서 이 중국 문혁대 홍위병 같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일사불란하게 나서고 있는 여당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홍위병 같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태규 의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권주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굴복하고 있다. 이래서 과연 이 닥쳐오는 정권의 레임덕과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한 국가의 검찰총장을 개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들의 정부가 형편없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이 마지막으로 촌철살인의 일침을 가합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인이 도둑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주인이 자기를 이유 없이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권 근처에 머리를 조아리는 충견들과
지금의 검찰총장을 한 묶음으로 착각하고 비교하지 말라. 인간의 탈을 쓴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와 사람은 분명 다르다. 네.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충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지나간 권력이든 그 누가 됐건 법을 어긴 자를 반드시 단죄하는, 국민만을 바라보는 맹견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